안녕하세요. 제주도 하루여행 코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하고 한담 해안 산책로로 가볼게요.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형성된 마을이죠.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에 가보셨나요? 제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 어, 미술가들뿐만이 아니라 음악 하시는 분, 고미술도 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식물원도 있고, 연극 하시는 분도 있고, 영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어, 아름답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더라고요. 걷다 보면은 음, 무엇 하나 획일화되어 있는 건축물이 없어서 그것을 보는 재미도 있고, 뭐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들도 볼 수 있고, 조경들도 또 재미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예술인 마을을 찾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술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술가들의 그러니까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예술인 마을의 그 대표적인 미술관으로는 제주 도립 김창렬 미술관과 제주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그 여기 도립 김창렬 미술관, 요 김창렬 미술관에 이게 그러니까 부감 촬영 위에서 내려 찍은 작품인데요.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들 건축물에서 이 회자, 돌아올 회자가 보이십니까? 이 돌아올 회자를 어, 물방울로서 회계사상을 표현하는 선생님이 예술 철학이죠. 예술 철학을 건축에다 녹여내갖고 돌아올 회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EBS에서 하는 건축물 소개하는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제주 특집에서 다뤄져서 요 사실을 저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건물에 들어가서는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제주도를 오가면서 건축가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겼는데 제주도에서 건축 투어를 해도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김정련 선생님의 이 어, 미술관이 이런 선생님이 철학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김창년 선생님을 소개한다기보다는 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김보희 작가님을 소개하려고 저지 예술인 마을로 왔습니다. 김보희 선생님은 어, 제주에 20여 년 전에 정착하셔서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지금 여기 선생님 작품이 현대미술관에서 여기 현대미술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전시 중이에요. 요거는 선생님이 작품 바다 작품 그린 시리즈의 포스터를 만든 거고요. 근데 이제 스님 전시는 현대미술관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관,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전시의 일환으로 선생님의 주요 작품들을 디지털 화면으로 전환해서 미디어 아트로 만들었어요. 그 미디어 아트로 만든 그 전시를 보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작품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먼저 봤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저랑 제가 그 잠깐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이 이제 평면 회화인데 평면 회화 이 모든 이미지들은 선생님 작품을 미디어 아트화 시킨 거죠.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작품을 보기 전에 어, 미디어들을 보고 나니까 제 말이 좀 방해가 되죠. 음악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작업 중에 씨앗 작품이 있어요. 씨앗 작품이 있는데, 실제 그림은 이렇게 씨앗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로 딱 밟으면 여기서 꽃이 확 피어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환상적이었어요. 한 15분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데, 평면으로 보여지는 작품. 그러니까 평면에 선생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응축된 그 주제가 실제로 화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기대가 좀 생겼어요.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또다시 제가 원화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원어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생동감에서 오는 그 감동은 이거 지면상으로 보고 모니터상으로 봤을 때의 그 느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험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 전시를 좀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전시, 그러니까 이 미디어아트 작품을 충분히 보고 났으니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선생님 작품은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원화는 처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 본관으로 갔습니다. 현대미술 본관으로 갔는데, 아이고, 본관을 갔는데 이런 식으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본관으로 가는 그 수장고에서 현대미술 본관으로 가는 그 거리도 상당히 아름다운 골목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인 마을 전체가 그렇게 아름답기는 한데요.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본관에 딱 들어가서 맞이한 첫 번째 그 제1 전시실입니다. 제1 전시실에 이 앞에 있는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작품이 두 작품이 그러니까 캠퍼스 두 개가 같이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거죠. 이걸 처음 봤는데 어, 프레임 작품의 특성이 일단 이렇게 무장해제 시킨다고 그럴까? 딱 보는데 평온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작품 거의 처음 보는 건데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던 건데 그 원화 앞에 딱 쓰니까 그 생동감 있게 어떤 기운이 전해지면서 그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제주에 정착하셨는데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정년하시면서 제주에 정착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정착하시면서 당신 집 작업실 내에 있는 커다란 정원, 정원을 아무튼 잘 가꾸셨던 것 같아요. 그 정원에 있는 풍경, 정원 풍경과 그다음에 문 앞에 나가면 있는 바다 풍경, 주변 산책길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그야말로 이번 전시 타이틀이 더 데이지인데 더 데이스처럼 진짜 소소한 일상들을 그려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직접 보셨던 사실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본 걸 그대로 그린 건데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없는데 깊이가 느껴지는데 선생님 작품을 그 감동을 받고 선생님 이제 자료를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뷰한 것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저 같은 느낌으로 쌤한테 이제 특별한 대답이 나길 바라면서 작품 의도라든지 뭐 이런 걸 막 질문을 하는데,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렸다. 아, 우리 집 개예요, 얘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산책로를 나갔는데 거기 우리 집 골목이에요? 이 이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꽂혀서 이거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현학적인 표현이 전혀 없고, 요즘 현대예술에서는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심심하다, 아니, 싱겁다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야, 이런 느낌 언뜻 들 정도로 담담하고 싱거운데, 묘하게도 작품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거구나. 말을 넘어서서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냥 몸으로 그리셨구나. 머리로 그린 게 아니라 몸으로 체감한 걸 몸으로 표현을 해냈구나. 작업을 보면은 머리로 하는 작업과 몸으로 하는 작업이 좀 나뉘어지거든요. 현대예술은 굉장히 기념예술이라서 몸으로 한다기보다는 머리로 하는 작업이 더 많은 편인데 선생님은 그냥 몸으로 그림을 그리셨다라 몸으로 살아내듯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느낌이 좀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니까 굉장히 오히려 몸을 쓴 곳에서 흐르는 기운이라 그럴까요? 릴렉스 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전시장 처음에 들어가서 마주친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기를 스쳐 지나가서 이 앞에 쓰게 됐어요. 이 앞에 섰는데 쭉 보면은 얘네들하고는 좀 다른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인 풍경인데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그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이런 것만 해도, 이런 풍경만 해도, 그냥 어떤 형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풍경화 같은데 이건 추상화 같았거든요. 요 그림은. 바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앞에 계속 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바다를 굉장히 많이 그리셨어요. 바다의 표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자연스럽게 바다를 많이 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외에도 바다 사진은 굉장히 많았겠죠.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마치 사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그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일본 작가 히로시 스기모토라는 사진가가 있어요. 개념적인 작업을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작가인데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리움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이 바다들 사진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생각나게끔 했는데요. 그 전시를 잠깐 설명하면은 전시장 공간에 타원형의 음, 그 공간을 한 가운데 타원형의 공간을 전시 공간을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섬처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둑어둑한데 그 속에 한 30여 점의 바다 사진들이 쭉 뺑 둘러서 전시가 돼 있었는데 흑백 사진이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히로시 스기모토가 30여 년 동안에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촬영한 것들인데 그 사진의 특성은 인위적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의 모양, 배가 들어가 있다든지 등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바다 자체를 찍은 건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에 A4 용지에 황해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태평양 바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전시장 밖에다가 A4 용지에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장소를 적어놨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히로시 스기모토의 어떠한 그 컨셉이었던 거죠. 원시적인 그 바다 앞에서는 21세기가 된 지금이나 그 당시나 똑같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시공을 넘어서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전시 컨셉이었던 건데 작품 컨셉이었던 건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와 진짜 좋다 정말 개념적인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김보희 선생님 이 그림 앞에서 히로시 스기모토의 작품이 생각난 거예요. 김보희 선생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본 바다를 그냥 그린 거죠. 굉장히 몸으로 그려진 작품과 굉장히 철학적 그러니까 생각으로 개념으로 작업한 것이 사실은 맞물려서 하나로 같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사진 앞에서 바다 그림이죠. 자꾸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림 앞에서 한동안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흘러서 어, 기분이 좋았죠. 작품 보는 매력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걸 잘 보시면은 정말로 이 물결, 정말 물결처럼 보이잖아요. 이 점 하나 찍었을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며칠에 거쳐서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구나, 역시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작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바다의 그룹으로 돼 있는 작품 하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바다 사진의 일환인데 물론 이런 사진들도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로 저한테는 다가왔지만 저한테는 좀 약간 추상 개념의 이 사진들이 이 그림들이 굉장히 깊게 다가와서 이쪽을 중심으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 풍경입니다. 이거는 저 동네 골목길 산책을 하면서 선생님 집이 중문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문에서 이렇게 나가면 바로 바닷가와 연결되는 요 근방에서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 골목에서 달이 크게 뜬 날 찍은 인상적이라서 그걸 그림으로 옮기셨다고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이렇게 곳곳에 이제 소소한 당신이 일상을 그냥 그려냈던 거고요. 이거 바다 풍경이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것도 또한 요번에 선생님 그 작품 중에 대표 작품인 선생님 집안의 그 정원에서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로 포스터로 만들어진 겁니다. 선생님 집안에 있는 정원이래요. 자신의 정원을 즐겨 이렇게 그린 건데 이 그림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작가분들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들은? 저는 이 작품 앞에 딱 쓰면서 이건 이제 당신 커피 마시는 거 사실화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건 선생님이 키우시고 있는 개. 이 작품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서울에서는 로즈마리를 자기는 저기 아무리 키워도 잘 안 자랐었는데 제주는 로즈마리가 너무너무 잘 자랐다고 하면서 이 로즈마리와 용설란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피어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그래서 이 야자나무도 선생님 직접 키우는 건데 이 정원 그대로 그린 거라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요 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그 외국에서 보았던 그 새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기도 했고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작품을 보면서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앙리 루소 하면 자연주의 화가 이러면서 그 교과서에 많이 소개가 그러니까 됐는데 서양 미술자로 공부하다 보면 앙리 루소 공부는 저절로 하는데 자연주의 화가로서 어, 이게 이제 앙리 루소 그림이거든요. 이거 이런 걸 보시면은. 근데 앙리로스는 인도를 가본 적이 없대. 쉽게 말하면 코끼리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다녀온 친구, 아프리카나 인도에 다녀온 친구로부터 그 여행기를 그 지역의 풍경에 대해 여행기를 듣고 상상을 해서 식물원에 가서 본 그림에다 그 상상의 동물을 같이 집어넣어 갖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앙리루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상상한 걸 가지고 이러한 원시 풍경을 표현을 했고 100여 년이 지난 후 120, 30년 지났을까요? 지난 후에 우리 그 김보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신 집안의 그 정원에서 사실화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 김보희 선생님의 그 작품과 앙리로스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앙리로스의 작품이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걸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같은 걸 표현했다라는 그 느낌에서 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동서양의 시공을 초월해서 이어지는 어떠한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영혼이 서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생명이 확장된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행복함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보물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림을 볼 때 그런 재미에 흠뻑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김보희 선생님 작품이 이번에 이상하게 그런 게 다른 작가들과 연결돼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더 인상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 정원 시리즈.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수장고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작품은 굳이 안 실었는데 씨앗 시리즈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노을을 그린 중문 그 거리에 노을을 그린 사진들이 많아요.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노을 그림을 보면은 이런 표시 있죠? 이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으셨어요. 얼마나 사실화예요. 그리고 진짜 노을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중문 풍경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는더라고요. 이런 셀문들, 이런 그 일방 동양, 이런 거 잠시 멈춤, 이런 표시들이 젊은 시절에는 그냥 쌓인물이다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의미 없이 휙휙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나이를 이렇게 들고 보니 잠깐 멈춤, 방향 표시,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끔 하고 어떤 삶을 보게끔 하는 어, 그 상징으로 느껴져 갖고 그림의 표현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노을도 마치 어, 그 인생이 저무는 것 같던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노을이 특히 더 아름답고 슬프게 느껴지는데 슬픈데 참 아름다워서 많이 그리게 됐다.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인생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은유로서의 노을을 그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와서 닿았어요.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더 공감이 좀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와서 닿으면서 그림이 더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작품들이 사실은 이거는 직접 가능하시다면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셔야지 어 저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 공감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니터로 작품 보여주는 게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정보로서 보여드리면서도 그게 참 이렇게 마음에 걸릴 때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모든 작품이 어떤 작품마다 사람의 성향이 전부 다르듯이 그 사람에 의해서 표현되는 작가의 성향, 그러니까 어, 작가에 의해서 표현된 작품, 작품의 그 성격도 전부 다르잖아요. 어떤 작품 앞에 서면 계속 긴장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뭔가 생각을 하게끔 하고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죽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와 너무 재밌다라고 박수 치면서 즐거움으로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에 빠져들게끔 하는 건 작품마다 전부 이제 그때그때 색깔이 다르고 매력 포인트가 다른데 김부희 선생님 작품은 직접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명상을 하게끔 나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몸을 풀어주는 느낌의 작품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적한데 봄날 왜 따뜻한 봄날 오후에 이렇게 담벼락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한가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스며들면서 몸이 풀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똑같은 제주 풍경, 똑같은 게 아니라 제주 풍경을 작가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사진가 김영하 선생님 작품. 김영하 선생님은 그런 표현을 했었죠. 찰나의 삽시간의 황홀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 삽시간의 황홀의 그 느낌이 실제로 느껴질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셔터를 누르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정도의 그 흥분이 차오르고 이렇게 완전히 그 황홀수가 들어갈 때 셔터를 딱 눌러서 어, 그 순간을, 그 시간을 화석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진의 또 특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순간을 화석화시키는 것이 김영갑 선생님의 작업 방향이었다면, 김무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스칠 법한 이 소소한 일상을 머릿속에 담은 후에 그것을 몸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내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운을 집어넣는 것 같은 긴 호흡으로 풍경이 창조 피어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작업 방향이 좀 이렇게 바뀐 것 같다고 할까? 어쨌든 연이어서 이렇게 시리즈처럼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김영가 선생님과 김부희 선생님이 작업 방향이 어떤 그 굉장히 정반대적인 느낌인데 궁극에는 결국 같은 것을 향해서 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주 풍경을 시리즈화 시켜서 한번 봐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를 오가면서 제 풍경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이런 풍경들이 훨씬 더 와서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작가의 관점에 따라서 표현되는 제주 풍경 시리즈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 현대미술관에 가서 김보희 선생님 작품을 보고
한 바퀴 산책을 하듯이 뚝쭉 들려보고 나면 서너 시간 정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시장 두세 군데 들리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김창렬 선생님 전시를 보면 김창렬 선생님 전시만 보고 현대미술관에 가서 다른 작가들 건 다른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나절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음 코스로 이제 옮기는 게 좋은데 이 저지리 문화예술 마을에서는 팬들 보시다시피 여기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놓은 건데 오슬록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곶절이 형성이 돼 있고요. 저지 오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지 마을이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로서 선정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이 예술인 마을 빼놓고는 또 여기 굉장히 시골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산간에서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주 오르면 오르면은 제주도 동서남북을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인 마을에서 나와서 오슬로 근방에 가서 곶자알 쪽을 가볼 수도 있고 저지 오름을 오르셔도 하루 코스로 충분히 훌륭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지오름 같은 경우는 그냥 걸으면 한 45분 코스 정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괜찮은 코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제가 선택한 코스는 저는 이쪽 오름하고 곧잘 쪽이 아니라 이 저기 예술촌에서 나아갔고 해안로를 따라서 애월 쪽으로 가나 한담 해안 산책로로 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작품, 저진문화예술인마을에서 이쪽으로 와갖고 해안로를 따라서 애월 해갖고 이쪽으로 해갖고 이제 제가 머무는 곳이 문화하우스가 제주시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코스를 이렇게 잡았는데 왜 해안 산책로를 잡았느냐면 선생님 작품을 내가 자연 속에서 내 시각으로 다시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의 해석으로. 그래서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바닷가와 노을을 같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안 산책로가 이렇게 애월에서 요 금방 어디냐 곽제해수욕장 여기 곽제해수욕장 있는 여기 길을 따라서 놓여져 있는 이런 산책길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 아름답죠. 바로 이 해안로를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한 1km 정도 해안 산책로로 형성이 돼 있는데 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어느 즈음인가 한적한 곳에서 앉아갖고 저는 이렇게 노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5시 좀 지났을까요? 한 바퀴 돌고 나서 5시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이 바다, 예, 그래서 아, 이곳이 굉장히 핫한 여행지로서 그러니까 멋진 카페, 유명한 카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카페에 가면 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그냥 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 돌에 앉아갖고 한 두세 시간 여기서 맥주 한 캔 사서 마시면서 버텼거든요. 저기 기다렸거든요. 노을 지는 시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는 게 그 자체로 기다리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풍경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날은 노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노을이 아름답게 지면은 정말 또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또 오징어 배들이 어, 쭉 서면서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사실은 이 수평선이라는 것이 실제 이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때는 이제 아직 다 나오기 전에 좀 찍은 건데, 일렬로 마치 줄 서서 있는 것처럼. 절대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는 곳에 가시적으로 경계로 보여지는 이 느낌이 추상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하고 참 맞물려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작품을 오히려 이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저는 이제 바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위와 연결돼서 피어나는 생각들을 정리했던, 이렇게 해서, 오전에 저지 예술인 마을에 가서 놀다가, 어, 넘어와서, 해안가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저는 참 이 코스를, 어, 참 잘 정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코스로서 저지 예술인 마을에서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노을을 볼 수 있는, 바닷가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김보희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치면은 그 홈페이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보실 수 있는데요. 10월 30일까지니까 혹시 그 제주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전시고요. 선생님은 워낙 뭐 유명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서울에서도 전시가 자주 계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다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